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가 5차례 대국을 하는 동안에 구글의 시가총액이 58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 알파고는 구글이 딥마인드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사실 구글이 주인이죠. 그래서 구글은 바둑 5판 두는 동안에 이 시가총액이 58조가 늘어나서 604조 원이 됐다는 겁니다. 그 참 기가 찬데요. 이 구글로서는요 완전히 남는 장사를 한 겁니다. 자, 우승 상금은 100만 불은 자기들이 도로 가져가서 어디 기부한다지만 어쨌든 돈 안 들었고, 한 판당 두는 비용 5판 대국료 그러면 2억도 안 되고요. 그 다음 그 판당 이겼을 때 주는 돈, 알파고가 4판 이기고 이세돌이 1판 이겼으니까 그것도 뭐 제가 볼 때 한 2, 3천만 원인데, 구글은 2억 한 5천만 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엄청난 홍보 효과를 거뒀습니다. 한국 기업은 바둑만 둬가지고 경영적인 마인드가 없어서 이랬을까요? 솔직히 알파고가 중국에 가서 이런 일을 하기에는 부담이 있을 겁니다. 중국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부의 특성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바둑을 잘 두는 나라 1위는 지금 중국에 있지만 한국에도 뭐 정상권 기사들이 수두룩하고, 한국도 오랫동안 바둑 1위를 해왔지 않습니까? 한 10년간 성적을 합산내면 한국이 더 낫다고 그래요. 그러면 한국을 택해서 이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키려고 했을 때 한국의 바둑계가 이런 제안이 들어오면 덥석 물지 말고 뭐 한 1,000억은 놓고 붙자. 그리고 우리 한국 바둑 진흥을 위해서도 너들 한 100억 좀 내라 하고 좀 이렇게 버티겨야 되는데, 참 바둑만 두고서 그런지 순진하고요. 뭐 리트 매치 합시다 하고 좀 쪽팔리는 이야기도 했는데 구글이 뭘 하겠습니까? 리바이벌은 없다 이러겠죠. 그래서 제주는 한국 사람이 피우고 돈은 구글이 벌었습니다. 아베가요 평화헌법을 완전히 바꿔버리려고, 사실 헌법 개정 안 해도 헌법 조항 뭐 해석을 달리하고 또 일부 이 안보 관련 법안들을 다 개정을 해서 개정 효과는 충분히 거두고 있는데, 자기 임기 중에 개헌까지 해서 완전히 메가더 헌법 체제를, 평화 헌법 체제를 2차 대전 이후에 유지되어 온 체제를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하는데 벌써 일본 국민들이 찬반이 팽팽하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좋다 49, 안 하는 것이 50%라는 겁니다. 그리고 군대 보유 및 전쟁을 금지한 헌법 구조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해석 및 운용으로 대응하는 게 좋다 38%, 구조를 엄격히 지켜야 함 해석 운용을 통해 대응하면 안 된다가 23%, 개정 반대론이 61%가 됐다는 겁니다. 반면 해석 운용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해야 된다는 35%로 이렇게 개정 반대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적으로는 팽팽하다는 겁니다. 지난해 안보 관련법 제정으로 집단 자위권을 한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 데 대해서는 평가한다고 평가하지 않는다가 49대 49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별로는 자위대 해외 파견이 수시로 가능하게 된 데는 52%가 평가, 평화유진 활동 과정에서 외국 부대가 습격당했을 때 자위대가 현장에 출동해 무기를 사용해 구조활동을 하는 데는 53%가 평가한다.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7월 예정인 참여연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때 개헌에 대한 입장을 투표에 반영할 건지 묻는 질문에는 67%가 그렇다, 31%가 아니다라고 대답했답니다. 즉 국회의원 선거 때 7월달 이 헌법 개정도 같이 묻자 하는 데는 67%가 그랬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요, 일본의 평화헌법은 개정되는 것이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는 컨설팅 회사들이 이 선거에 개입을 많이 합니다. 중요한 선거예요. 미국 선거만 개입하는 게 아니라 중남미 유럽의 선거도 가서 컨설팅을 하고 그럽니다. 이런 컨설팅 회사인 유라시아 그룹의 브레머 회장은 16일 동경에서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누가 미국을 이끄는가를 가지고 비공개 발표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본 기업조차 참모진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의 핵심 척근은 코리 러완도스키 선거대책본부장인데요. 보수적 싱크탱크 번영을 위한 미국인들 출신인데 그런 조직의 출신인데 2014년까지 로비스트를 활동해 왔답니다. 트럼프의 복사판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민과 안보 이슈에서 강성 발언을 쏟아내 폭탄 투척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답니다. 트럼프가 면접 자리에서 연봉을 2억 9천만 원 주겠다고 했답니다. 트럼프는 참모들 고용할 때도 연봉 얼마 이렇게 한답니다. 그러니 우수한 인재가 오지요. 솔직히 뭐 한국의 정치판에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되면 뭐 해줄게. 그래서 한국 정치판은요. 참모로 갔다가 안 되면 깡통이고 돼도 사기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마이클 글래서는 96년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밥 덜의 수석 고문을 지냈고 다양한 선거 경험이 있어 트럼프가 영입에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마쿠 실세는 2006년 첫 인연을 맺은 지 지금까지 법률 및 정치 고문을 하고 있는 마이클 코엔인데요. 트럼프 아들이 운영하는 에릭 트럼프 재단의 상임이사도 겸하고 있답니다. 트럼프의 딸 이방카와 컨설팅 회사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으로 발탁된 27세 여성 호프 힉스는 언론 담당 보좌관이자 수행비서도 겸해 문고리 권력으로 통합니다. 이 미국에도 문고리 권력이 있는 모양입니다. 아이오와 출신의 극우 성향 정치인인 샘 클로비스가 정책 공약을 총괄하고 있고 제프 세션스 상원 의원의 수석 보좌관 출신인 스티븐 밀러가 토론 준비 업무를 맡고 있다고 합니다. 자, 트럼프는 이 캠프가 외인 부대고요. 힐러리는 드림팀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관계 최고 전문가들로 꾸려져 있다고 합니다. 남편인 빌 클린턴의 전 행정부 관료와 즉 집권할 때 자기 남편 관료와 국무장관 재직 시 척근 및 오바마 행정부 및 선거 캠프 출신 실리콘밸리 IT 전문가 등 활약한답니다. 오바마가 최근에는 힐러리가 될 것 같으니까 얼마 전까지 힐러리를 날리려다가 이제 힐러리를 밀어주고 있습니다. 딜이 됐겠죠. 그래서 힐러리의 이메일 게이트라든지 또 뭐 리비아 벵가지 사건 때 벌어진 일, 그때 미국인이 4명 죽었지 않습니까? 국무장관 때 크리스틴이라고 미국 대사가 벵가지 영사관 습격 사건에서 죽었습니다. 자, 오바마 정부의 대통령 인수위 공동위원장과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낸 존 포데스터가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캠프를 지휘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오바마 플러스 힐러리죠. 그래서 클린턴이 오바마 정부의 정책을 대신 전부 개성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하기로 합니다. 한 모양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보면 클린턴은 오바마와 딜이 돼서 자기의 약점들을 다 듣고 오바마의 정책을 개선하고 자기 남편이 있을 때 있던 사람, 오바마 정부에 있던 사람, 자기가 국무장관할 때 데리고 있던 사람을 다 모아서 한마디로 비중이 있는 이 검증된 이 뭐라고 합니까? 캐리어가 훌륭한 사람을 쓰고 있고 트럼프는 개인적으로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을 월급 주고 데려와서 쓰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트럼프가 크게 불리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것도 미국의 기득권이나 한마디로 상류층에 엿을 먹이고 있기 때문에